얘기했다고 진짜 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요즘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 왜냐하면 기사를 써놓으면 바뀌어 또 1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확인하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게 또 생긴 거잖아요. 민주당 출입 기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취재하기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 이런 게 생기면은 민주당은 속으로 얘기 안 하고 절대 얘기 안 하고 밖으로 표출 안 시키고 한참 뒤에 정리된 발표를 하는데 이건 뭐 갈등 와중에 실시간으로 기자들한테 생중계가 되고 그 차이가 취재할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정 기사가 얘기하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선대위 뭐 난리 났었다. 그것도 나중에 결과만 알았지 중간에 뭐 의원들끼리 뭐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국민의힘은 뭐 24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후보자는 사과하는데 당 대표는 바로 나 기분 나쁘다라는 게 뭐 반나절 만에 나오고 이런 게 참 민주당 입장에선 좋다. 오늘 저 고 기자의 주제는 한마디는 그거네. 민주당 입장에선 너무 좋다. 맞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기자들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조간신문에 안 나오고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부장은 모르고 데스크도 꿈도 못 꾸는 나만의 정보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털어놓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시간이에요. 두 분 모셨어요.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막 오프닝 막 소개할 때 무슨 뭐 데스크도 모르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원래 고정현 기자가 좀 당황하거든요. 오늘 뭐 하지 그러고. 근데 지난주부터 여유가 생겼어. 내가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민주당 뭐 지금 할 게 없습니다. 잘 나가는데 뭐 그거 아니에요? 그죠? 시스템으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잘. 시스템으로 잘 나가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쪽만 이것저것 할 거 많지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이거 같은데 딱.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주부터 그래요. 저희가 이제 지금 원고나 아이템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약간 재미도 없어요 민주당. 무소식이 희소식. 예. 그냥 뭐 시스템대로 굴러가는 거고 국민의힘은 정말 왜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6.25 때 난리도 이보다 이런 난리 통과 없었다 뭐 이런 뭐 그런 표현들 하시는데 난리입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제 정치쇼 셀럽들의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종훈입니다. 남조선 정치판 버라이어티 하다 이 말입니다. 길이니까 이거이 민주주의다 이 말인가? 맹아 그렇지. 이만 민주주의지. 뜻이 맞으면 손잡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막 극한데 김정희 전 위원장 어제 집에서 이 노래를 막 불렀을 것 같습니다. 꺼져줄게 잘 살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노래 가사예요 이게. 그 첫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입니다. 제가 저 답가를 그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멋져진 나. 다 그저 국민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달라질까요?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아하니 별의 순간을 잡은 것은 안철수 후보 아닐런지요. 예, 알랩도 상한가, 저 안철수도 상한가. 그 진격의 찰스를 막을 자 있겠습니까? 고 기자, 곽 기자, 그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 찰스가 제일 탐나는 자 누굽니까? 드디어 우리 안윤상 씨가 윤석열 후보에 데뷔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 목소리보다 구호, 요는 좀 비슷한데? 그건 많이, 많이 해줘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 국민의힘에서 그저께부터 거의 뭐 그냥 정치 드라마가 그냥 매일 쓰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아침에 있었던 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뭐 그저께부터 이어진 얘기죠.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조간 신문들을 쫙 펴보면 어느 신문을 보든지 일면이 거의 다 윤석열 후보 사진이 다 쓰였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 관련 소식이라는 건데요.
일단 그저께 이제 김종인 위원장 월요일에 이 후보 중심 윤 후보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 네. 육본부장들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전면 개편안을 던졌다가 후보가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그 장고에 빠졌다가 어제 드디어 그 장고의 결과물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김종인 위원장과의 뭐 고별 작별 선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윤 후보는 그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늘부로 선대위를 해산하겠다. 또 메모드로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게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대본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총괄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준 김종인 위원장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이 얘기는 더 이상 김종인 위원장과 같은 선대위에서 활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앞으로 조언 안 해줄 건 뻔하지만 어쨌든 떠나는 모양새는 좀 갖췄는데 완전 결별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영세 총괄 선대본부장이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이죠. 선대본부장. 권영세 선대본부장 하에 이제 이렇게 실무형 선대위로 꾸린다는 건데 어때요? 곽계사가 보시기엔 평가 이게 중요해. 앞으로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 뭐 좀 어때요? 이게 취임 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당에 뭐 이렇게 막 재뿌리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정치권에서 높은 평가를 물론 뭐 그 평가가 개개인 정치인마다 다를 수 있고 뭐 과장됐다는 뭐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선거 전문가 킹메이커라고 불렸던 데는 사실은 나름의 이유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의 어떤 오랜 정치 이력 그다음에 뭐 과거 이 1987년에 헌법을 만들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다 이런 상징성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정치적인 상황을 읽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참 그 보면 지금까지 선거에서 던진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어떤 정무적인 메시지 같기도 하고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둘을 교묘하게 섞은 것 같기도 하면서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를 굉장히 장기로 하는데 조언 능력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판을 흔드는 것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권영세 물론 의원 같은 경우에 그 2012년에 그 선대위 상황실장을 하면서 그런 정무적인 감각 그다음에 선대위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본부는 지금까지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계속 맡아서 하고 있고 뭐 원희룡 지사도 이제 정책적인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공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메워줄 거냐 뭐 거기에 좀 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어제 이거 지켜보고 있었죠. 11시 기자.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선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날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딱 어제 그저께부터 어제 이제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인 뭔가의 결별, 선대위의 리셋, 후보 중심의 뭐 말은 이제 2030 뭐 젊은 선대위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어제 그 11시에 발표 보고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평가. 뭐 어느 정도 뭐 예정된 수순이다. 뭐 저렇게 안 하고서야 국민의힘의 오합지졸 선대위는 제대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최소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 정리하는 게 맞다. 네, 정리하는 게 맞다. 저거 뭐 다 안고 갈 수도 없고 서로 이제 내분만 일어나는 건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하나 기대고 있는 거는 제가 기대고 있는 거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기대고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 자체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후보가 이제 오랜 기간 살아왔는데 이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닌데 선대위를 개편하고 뭐 누구를 내치고 누구를 다시 끌어오고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못 치를 거다. 그럼 우리는 그 점을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딱 보고 아유 뭐 저 정도 가지고서는 어차피 우리의 상승세는 계속될 거야 이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뭔가 좀 슬림한 선대위 짜고 윤석열 후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지층들 읍소하고 이러면 다시 또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걱정이에요. 일부 선거 끝났다.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일부 극소수가 있고요. 하지만 좀 대다수는 어차피 이번 선거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 막바지 3월 9일 가면은 2, 3%
이 초접전의 양상을 치러지는 그런 선거다. 결국엔 또 51대 49다. 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긴장감 가득 채우고 이제 정성호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자리만 차지하고 이미 선거가 이긴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다 경고의 멘트를 딱 날리지 않습니까? 내부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든 없건. 뭐 강훈식 전략위원장도 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선대위 내부에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 경고성 멘트를 딱 날리고 내부 단합하고 어차피 이제 박빙의 승부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자라는 분위기가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사실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도 뭐 내부를 좀 다잡는 발언을 했던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내부를 다잡으면 다잡는 대로 이쪽에서도 이제 경계심을 가질 수 있고 방심하면 방심하는 대로 그 방심을 노려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 그 국민의힘이 빨리 혼란을 잘 수습하기 바란다는 식의 약간 덕담 비슷한 걸 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제일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 방심하지 않고 긴장의 끝을 놓지 않는 거 그게 국민에게 되게 무서운 건데 그렇죠. 네? 민주당의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주당이 이미 했던 거를 국민의힘이 뒤따라가는 느낌이 강해요. 선대위 개편도 이제 한 거잖아요. 다만 그 강도가 내부 갈등이나 이런 거의 강도가 국민의힘이 훨씬 센 건데 민주당의 지금 느낌은 뭐냐면 다시 선대위가 좀 비대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비대해지. 국회의원들은 좀 줄이고 슬림하고 다 지역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외부 인사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선대위가 거대해졌거든요. 그게 위원회가 55개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슬림화하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봐야 될 건데 어제 사실은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 중에서 김종우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어찌 됐건.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어제 사태가 사실 어제 오전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부터 선대위 해산한다, 김종인 위원장 결반한다라고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11시 50분쯤 그 광화문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면서 뭐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들끼리 잘해봐라는 취지로 그냥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뭐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조언을 계속할 거냐, 뭐 그건 두고 봐야 한다. 뭐 난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렇게 막 작심 비판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 들어서 오후에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윤석열 후보가 새로 그 선대 본부장으로 임명한 권영세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한 3시 정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결과 이준석 대표가 그 회동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윤 후보 측에 그러니까 권 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를 출제를 했다. 그게 뭔지는 안 알려준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 대표가 마치 이제 후보를 약간 시험해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 연습 문제 출제에 대해서 어제 저녁 8시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내가 연습 문제를 했는데 거부됐다. 윤석열 후보 잘하기 바란다. 문을 빈다. 나는 당대표 역할만 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문을 빈다. 네네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알려주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에 어떤 뭐 일정 관련 제안, 그다음에 인사 관련 제안을 좀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어제 4시 정도에 이제 그 청년 화상회의라는 이제 행사가 청년 화상 그 회의라는 당에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래 참석을 한다고 그 대상 청년들에게 공지를 해놓고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고 그냥 스피커폰으로 화상도 아니고 그냥 음성으로만 이제 축사 비슷하게 잠깐 짧게 발언을 하고 끝났고 이거잖아요. 오늘 후보가 여기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다 이제 와 있는데 후보는 안 나타나니까 청년들이 왜 후보 안 오세요? 그랬더니 권성도 의원이 가서 그럼 내가 여기 스피커폰으로 연결줄게 해서 후보님 여기 청년들 모였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이크에다가 스피커폰 대준 거잖아. 스피커폰으로 하고 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약간 참석자들이 좀 더 이제 뭐랄까 심기가 상했던 부분은 하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좋은 말씀 들었다고 막 박수를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그게 이제 소통본부에서 그 기획한 행사였는데 그 본부장인 박성중 의원이 뭐 그 청년들한테 뭐 하루에 3번씩 들어와서 좋아요를 눌러라. 우리가 뭐 윤석열 후보한테 우호적인 기사를 좀 많이 퍼날라라. 마치 이제 막 그 인터넷 여론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마치 청년들을 알바 취급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분노하는 여론이 일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 8시경에 이제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로도 이제 윤 후보가 약간 사실상 결변선을 던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또 이어진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 야당 기자들이 너무 피곤해요. 하여튼 밤 10시 넘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 박성중 의원이 주최했던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중한 사과문을 상당히 장문의 사과문을 SNS에 올리고 왜냐면 박성주 의원이 어제 거기서 뭐 민주당 쪽에 여기 청년들이 뭐 들어와 있다. 뭐 네. 이준석의 파업 사보타주요. 사보타주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준석의 사보타주 때문에 청년들의 뭐 민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계가 들어와서 난리를 쳤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뭐 그거는 공식 입장문은 없었습니다만 그 동아일보 등등 이제 언론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격노를 했던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입장 표명이 나오고 나서 2시간 있다가 밤 10시 넘어가지고 뭐 굉장히 잘못된 사과문을 올리고 어제 이 대표가 제안한 걸로 알려진 출근길 그 지하철역 출퇴근길 인사 일정을 오늘 아침에 여의도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대표가 안 하겠다라고 하고 윤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성의를 보인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나왔냐 하면 오늘 아침까지 반응은 전혀 아니고 굉장히 싸늘했던 거고요. 아침 9시에 원래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윤 후보가 참석하는 비공개 최고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권영세 그 선대 본부장 겸 이제 당 사무총장으로 이제 임명해달라는 이제 임명안이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부하겠다. 상정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언론 통화에서 밝히면서 뭐 지금 계속 관계가 냉각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다시 지금 속보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저 윤석열 후보 측에 요구한 게 오늘 아침 지하철 출근길 인사, 그 다음에 게임 젠더 특위 만들어서 하태경 의원 위원장,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체험, 그래서 이준석이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가 배달하는 그 체험을 오늘 저녁에 하자. 근데 세 개가 다 거부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사진 보신 분이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지하철 인사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권영세 사무총장 건은 이준석 대표가 거부를 하겠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강행을 한 겁니다. 좀 속보 보니까 윤석열, 권영세, 이철규 임명 강행, 권영세 사무총장,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요 임명을 전략기획부총장 강행했다라는 속보가 있고 지금 또 뭐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사무총장안 거부한 이준석, 윤석열과 당사서 담판 회동 뭐 이렇게 저 속보가 올라오는데 이게 앞서 이제 곽 기자가 얘기하신 최고위원회에서 만나는 그건지 아니면 두 사람이 또 1대1로 저 단독 회담을 하는 건지 아마 그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일정이 굉장히 오늘 아침에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9시에 원래 비공개 최고위를 참석을 했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여의도역 출근 인사를 하고 9시에 최고위를 참석했다가 9시 반에 신도시 관련 공약을 발표해요. 그다음에 10시에 의원총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만나서 얘기할 시간은 아마 없었을 거고요. 지금 요 얘기는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한 봤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당 대선 후보에게 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의 비상대권이 주어지는 셈인데 그러니까 당무에 선거에 필요한 당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지금 그거를 행사해서 당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을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여의도역 지하철 출근길 인사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관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짜 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요즘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사를 써놓으면 바뀌어 또 1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확인하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게 또 생긴 거잖아요. 민주당 출입 기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취재하기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 이런 게 생기면은 민주당은 속으로 얘기 안 하고 절대 얘기 안 하고 밖으로 표출 안 시키고 한참 뒤에 정리된 발표를 하는데 이건 뭐 갈등 와중에 실시간으로 기자들한테 생중계가 되고 그 차이가 취재할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정 기사가 얘기하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선대위 뭐 난리 났었다. 그것도 나중에 결과만 알았지 중간에 뭐 의원들끼리 뭐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국민의힘은 뭐 24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후보자는 사과하는데 당 대표는 바로 나 기분 나쁘다라는 게 뭐 반나절 만에 나오고 이런 게 참 민주당 입장에선 좋다. 오늘 저 고 기자의 주제는 한마디는 그거네. 민주당 입장에선 너무 좋다. 맞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어때요 분위기? 취재 좀 해보셨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의 갈등 이 정도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아니 뭐 의원들의 반응은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중진들도 마찬가지고 초재선들도 마찬가지고 뭐 당내 여론은 거의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이 대표가 잘못했다는 쪽이 좀 나쁘게 보면 압도적인 다수, 나쁘게 말해도 그 좀 이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봐도 적어도 과반 이상 다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궁금증에 취재 좀 해주세요. 권영세 사무총장이요. 권영세 의원 제가 알기로 윤석 대표랑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 하기 전에
원래 처음에 추천했던 게 권영세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하려고 임명을 했던 게 권영세 사무총장이죠.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안 돼. 그리고 권성동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권영세 사무총장을 윤 후보가 내밀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반대해도 후보가 임명할 수 있는 거를 알면서도 명시적으로 나는 반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 뭔가. 본인하고 가까운 권영세 의원의 사무총장까지 반대했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권영세 의원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이 대표가 뭐 불만이 있거나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결국 후보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에 대한 불만이다. 알겠습니다. 야, 여기서 국민의힘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얘기할 게 있나요? 예. 안철수 후보. 아니 민주당은 지금 무소식 이소식이야. 잘 나가니까. 또 야당이. 예. 어제 광주에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원팀 회동했다. 그거죠. 박수치고 손 흔들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해피하다. 좀 그 얘기신 맞습니다. 거죠. 예. 민주당은 단합이 됐다. 예. 예? 단합이 됐다. 단합이 됐다. 예.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요거. 예. 자, 그럼 그렇게 민주당 정리하고 안철수 후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민의당 어떻습니까? 요새 안철수 후보 쪽은 움직임이. 분위기 좋아요? 안철수 후보 쪽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은 당연히 좀 요새 여론조사도 좀 올라오고 좀 고무된 분위기고요. 특히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인터뷰를 보면 안 후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에 대구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에 내려갔더니 환영 인파가 나왔더라. 그거를 안 후보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뭐 약간 상당히 본인도 업이 된 것 같아요. 다만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당장 양측 모두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뭘 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전에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때는 뭐 좀 그 거시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그 당시 그 관훈클럽위원 그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어제는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 서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다.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만 언급을 했고 권영세 이제 신임 본부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지금은 전혀 이 단일화 관련 준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일화 없이 이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모든 분들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선거가 그렇지만 모든 분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의지는 그런데 속에서는 막 물밑에서 움직이고 그러는 게 단일화 판이잖아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선대 내부에서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있어요? 아니면 좀 준비하는 기류들이 보여요? 지금 양측의 정무 관련 핵심 관계자들끼리 뭐가 오가는 거는 이제 물론 뭐 이제 기자들의 취재력이 미치는 범위 밖에서 이제 만나거나 물밑으로 접촉을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는 양측 간의 그러니까 정무적인 라인에서 만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른바 정책 관련 소통이라는 거는 이 대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부터 양측 원내 지도부 간에 조금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지금 대선 캠페인 시작되면서부터는 뭐 채널은 열려 있는데 오가는 메시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국회 정보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고정현 기자, 곽지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